네, 안녕하십니까, 한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요즘 들어가지고. 사실 방송 내용이 갑자기 좋아져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가로주택이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가로주택에 대한 궁금증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조그만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객관식 문제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주관식 같잖아요. 하지만 객관식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지가 되게 많아요. 주거를 하면서도 전세에서 살 건지, 아니면 자가로 해서 살 건지, 거주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월세로 거주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듯이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의 들어오시는데 약간 투자성의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된다고 해서 그걸 외부인들이 알기에는 투자자들이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알지를 못하거든요. 조합원들은 조합원 내부 한 100세대 미만의 분들만 뭔가 움직이시나 보다고 알고 있는데, 또 그분들은 가로주택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동의를 해야 되는지 반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아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배우고 공유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장이 가로주택이 된다 안 된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내주시면.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조합에서 추진하는 분들이 보내주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각양각색이죠. 사업비라든가 모든 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어른분들이 동의서가 잘 안 나온 이유가 뭔가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같잖아요. 동의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 부분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동의를 하면 1억의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 있으면 뭐 그닥 뭐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냐, 대단지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대단지로 가기 위한 시간적인 건 돈을 어떻게 환산하냐는 말이에요. 20년 뒤에 대단지 되면 뭐 하시겠어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지하고 나올 아파트가 도심지, 특히 수성구,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되고, 과연 이걸 동의를 했는데 도장을 찍었는데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무조건 이득이 나가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자꾸 차체 보시고요. 정보의 오픈은 좀 필요합니다.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큰데요. 단지가 많으면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100명 미만의 조합원들이 계시는 분들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용역비 10억 차이 나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분담해야 될 부분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같이 웬만하면 좀 오픈시키는 겁니다. 정보의 부재로. 어떤 데는 같은 일을 하면서 용역비를 뭐 2억 정도 지불하는 조합이 있다면 같은 용역을 하는데 10억을 지불하는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다 오픈이 된다면 2억이든 10억이든 다들 2억 미만으로 하시겠죠. 그런 부분이 전체 아파트인데 뭘 크겠어. 하지만 가로주택은 소규모는 큽니다. 그런 부분 좀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오늘도 대구 소구 내당 2지구인가요? 네, 거기서 오셨는데 사업성 분석 의뢰가 오셨어요. 좀 늦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봤는데 뭐 자세하게 제가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전체적인 사업비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이 가층입니다. 내당 2지구인데 여기 보면 조합원이 50명이고 분양가 신청을 이제 추진하는 쪽에서 보내준 자료예요. 거기 보면 평당 일반 분양가 1,500만원, 뭐 1,200만원 있는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1,500만원으로 일반 분양이 될까 안 될까. 왜냐하면 총 세대수 172세대면 꽤 많이 작은 단지는 아니거든요. 언뜻 생각하시기에 조합원이 50명밖에 안 돼서 총 세대수 172명이면 사업성이 되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분양이 된다면 무조건 막 잘 되고, 또 대출 규제가 없었으면, 또 조정지역도 아니고 해서 그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부분들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물이 약 1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잘 되면 사업이 끝까지 진행돼서 누군가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시공사가 공사비 마련을 위해서 담보, 즉 이걸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면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좀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요.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물이 많은 게 맞습니다. 좋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시공사나 추진하는 입장에서 일반 분양이 많은 게 결코 좋은 단지는 아닙니다. 허그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도 조금 보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동의를 하고 플러스 되는 부분과 내가 동의를 안 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비를 체크하시고 사업비와 분담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출에 대한 확인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총 연면적, 구역 면적 등등을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사업이익 추산 매출을 한번 저희들이 비교하는데 옛날에 저희들 썼던 툴이죠. 사업이익 추산을 해보면 조합원 50명에 일반 분양분 약 172세대 돼 있고 조합원 분양가 평당 1,200만원 해서 84 기준 한 4억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이 약 1,500만원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한 5억 정도 나오거든요. 분양 수입 뭐 상가도 저희들이 대충 거기 나오는 거 해서 맞췄는데 평당 정비 사업비가 700만원이에요. 이게 좀 뭐 줄어들 여지는 좀 있어요. 좀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다 하면 화면에 보시면 저희들 평당 기준금액 등등이 나오는데 요즘은 제가 종전자산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공시지가 합계를 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시지가 합계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죠? 디스크 여기 보면 여기 캡처해놨는데 전체 공시지가 합계를 다 클릭 하시면 합계가 나와요. 합계가 나오는데 전체 합계분의 나의 집에 대한 분모 분자로 나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전자산 평가 기존에 했는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 보정 배수 보정했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대략적인 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전체 사업이익 총액이랑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준 자료를 보면 100몇 프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공시지가 합계가 약 한 93억 8,500만원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공시지가 합계가 여기 종전자산 예상액을 보면 약 한 234억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약 공시지가 대비 한 2배 조금 남짓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이 많거든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행정기관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현금 청산하면 비례율이 많이 달라지니까 제 생각에는 그걸 하면 약 100%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조금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런데 또 다가구나 월세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트 한 채 이걸로 과연 동의율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경사지가 있고 초등학교 옆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업성은 객관하게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한번 보면 요즘 앱이 잘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선택해 봐 드릴게요. 시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죠. 제일 유명하신 건데 여기는 뭐 다양한 숫자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 서구의 입주 물량 추이라든가 미분양 공급 등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랭킹을 한번 볼게요. 아까 보시면 일반 5억 1,000만원 정도 돼 있으니까 서구죠. 서구 1등이 서대구, KTX, 영무, 예담이 랭킹 최고가 순위 1등이 나오는데 그 친구 여기 물량이 좀 있죠. 부담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장하고는 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등이 약간 5억 올라갔다가 거래가가 2021년도에 4억 밑으로 8,4억 좀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5억 정도의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부분은 좀 체크해 부분이 있겠죠. 그런 좀 염두에 둘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주변 시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여기가 지하철역 쪽으로 가까운데 보면 여기 이편한 세상 뭐 이런 부분은 금액이 꽤 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최고가 7억이 넘어갔네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170세대 아파트 대단지 전철역 부분하고 전철역이 떨어진 부분 또 평리 촉진지구하고 또 비교해서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거는 전문가보다도 주변인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더더욱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구 현장이 지금 변동이 있죠. 심리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매도 주택가격 심리지수가 있어요. 이게 주택을 팔기보다는 사려는 심리가 클수록 매수 우위 지수가 올라갑니다 라고 했는데 이 KB부동산이거든요. 매수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2000 보면 20년 미분양 한참 있을 때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잘 없는데 지금 약간 40포인트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동구 일부분 거기 원래 미분양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보다 좀 떨어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르고 또 다 조정지역을 묶여 있어 대출 부분이 있고 공급이 좀 많긴 합니다. 하지만 2023년까지 공급이 좀 많죠.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반대를 했을 때 얼마의 가치의 차이가 나느냐. 동의를 했다면 어떻게 변동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비교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준 요 현장 되게 감사하고요. 내 자산 감정가, 내 자산 권리가액이 얼마 나오느냐가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제가 아까 앞에서 힌트를 드렸을 겁니다. 이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 비례율 등등을 알 수 있는 그 동의서라든가 책자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고 거기 있는 자료를 보고 나의 권리가액 예상 다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판단을 하시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시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 때문에 현장에 추진하시는 분들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으신 분인데 뭐 해라 안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비교하셔가지고 선택지의 문제고 선택은 개개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맞다 안 맞다 하실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새 집을 지어야겠죠. 주거 환경을 개선하셔야 되니까. 그럼 우리 집만 헐고 다시 짓느냐 아니면 다 같이 짓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쓰실 겁니다. 나는 이 동네에 무조건 살아야겠다. 난 이곳을 떠나기 싫다 이렇게 하신 분은 여기서 하셔야 되고요. 팔고 나가시면 되지 하면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현장에서는 일반 분양분 매출 반드시 기억하셔야,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일반 분양분, 왜냐하면 조합원이니까 미분양하면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분양까지도 안 가고 가지 않으면 사업비 같은 건 또 어차피 조합원들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단지 내 돈 1억 내고 뭐 몇 억 내더라도 이곳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또 돈하고 같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시고, 대규모 재개발이 될 거냐 그런 부분도 또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규모 재개발 되기는 힘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판단하셔가지고 좀 참고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툴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 이거는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하는 주체가 다른 목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수익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사업이 성공되었을 때 내가 수입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사업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 설립인가만 되면 이 부분이 수입이 가져가느냐, 업체가 가져가느냐, 이 부분은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불투명한데 끝까지 가기 좀 애매한데 그러면 비용을 줄이셔야 돼요. 아니면 사업 성공되면 준다는 조건을 바꾸셔야 돼요.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정비업체가 조합 설립되면 이렇게 보수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다 같이 다른 단지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 조합에 맞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설사 경기가 안 좋아 조합 설립 그만둬야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계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했을 때 어떤 비용, 매몰비라고 하죠. 지급된 비용, 빌렸던 비용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줄이셔야 돼요. 비용을, 초기 나가는 비용을. 조합 설립이 된다면, 혹은 추진하신다면 이런 부분 반드시 고려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길 바라고요. 문의가 들어오신 현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었고, 모든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궁금하신 용역비 등등 항목별 대략적인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카카오 플러스나요? 그쪽을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 무슨 단지에 얼마 진행이 됐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시면 최대한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